바로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만 하는 이벤트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I 테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샘 알트만 방안으로 인해서 주말까지도 AI 소프트웨어 테마가 촉강세를 보였어.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우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간표부터 이수가 좀 말해줄래? 네. 29일 SO일, 30일 삼성 SDI, 31일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2월 1일 SK이노베이션, 2일 하나금융지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화이자, 스타벅스, GM, 31일 노보노디스크, 마스터카드, 퀄컴, 보잉, 2월 1일 애플, 아마존, 메타, 2일 엑슨모빌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미국의 실적을 이끌어온 게 누구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중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5개 회사가 실적을 공개한다는 점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1월 30일 그리고 2월 1일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지. 우리네 시장은 월요일 시작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살짝 좀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 인텔이 무려 12%나 하락했고 마감됐기 때문이야.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한 것이 원인이었어. 하지만 이번 주에는 빅7 중에서 5개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 초반 소강 상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으로 언론상에 보도된 과기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설 연휴 전후로 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신 장비주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 통신 장비주 진짜 완전 핫해 보여요. 특히 주파수 경매도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2018년도 이후 6년 만에 펼쳐지는 거라고 하죠. 공급량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SKT 20MHz 주파수 할당이 아니라 통신 3사의 5G 통합 품질 향상에 기여할 만한 다량의 주파수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 맞아. 2019년 280MHz에 대한 신규 주파수 투자가 전체 국내 통신장비들 업체의 실적 향상과 직결되었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올가을 전후로 이 주파수 경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통신 장비주에 관련된 게 저도 뭔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뉴스 자체는 과거에도 꽤 자주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잠시 상승했다가 또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맞아. 통신사들이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이유를 대서 5G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야. 통신사들은 시장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부분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확 늘어나기 전에 이들의 매출에 큰 변화는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투자도 가급적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게 남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것들은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핑곗거리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통신 장비주를 포트에 넣기가 참 꺼려지는 업종인 것 같아요. 게다가 로드맵에 대한 발표일 뿐이고 또 지금 당장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리 빨라야 한 여름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 간단히 말해줄게. 자, 첫 번째 이유는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도 2024년 주파수 경매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유튜브 등 뭐 이렇게 뭐 많은 트래픽을 잡아먹는 그런 매체들 때문에 신규 주파수 공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잖아. 최근에는 AT&T, 버라이즌이 각각 3, 4, 7, 12GHz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었거든.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4, 7, 12GHz야. 이 주파수 덱은 좀 특별해. 6G 앵커 주파수인데 장차 자율주행차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운송용 주파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아, 그거를 또 자율주행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완전 자율주행차나 UAM이 발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통신 기술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거 저희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또 5G를 넘어서 곧장 6G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 주 통신 장비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4 이동통신 때문이야. 이미 지난 1월 25일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스테이지 5, 미래모바일, 세종텔레콤 이렇게 세 개사가 5G 28GHz의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는데, 최저 주파수 할당 가격은 742억 원으로 시작했어. 물론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만큼 통신 장비에 대한 의무 투자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주파수를 싸게 할당을 받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3사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될 경우에 통신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중국의 춘절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에서 2월 17일인데요. 트립닷컴이 발표한 2월 10일에서 17일 항공권 예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5%나 증가를 했고,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호텔 예약은 5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 이수가 말한 그 항공, 관광, 요식업, 여행지 뭐 이런 뿐만 아니라 홍해 사태와 춘절로 인해서 선적 물량 집중이 되고 있는 컨테이너, 뭐 물류산업 이런 쪽도 단기적으로 기대를 가져볼 만할 거야. 자, 이제 네 번째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벤트는 제약바이오 업종과 관련이 있어. 미국 의회에서 특정 외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재평가하고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 이 바람에 중국의 우시 앱테크가 주말장에 하한가 들어갔고 또 그 외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수 하락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로는 1월 FMC 회의 그리고 고용 동향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시장 컨센서스는 어땠니? 신규 고용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18만 5천 명으로 지난해 12월 22만 명에서 둔화될 전망이에요.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겠죠.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 수준에서 기대치가 유지 중이죠.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중립적인 재료가 될 거야. 중요한 것은 FMC 회의인데 4분기 양호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데다가 낮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통화 완화 시급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3월 인하 가능성은 47%까지 하락했어. 47%는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더욱 긴장해야 될 거야. 금리 정책 자체 발표보다는 정책 발표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언제부터 완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코멘트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거야. 3월 인하 가능성이 지금 딱 절반 수준이니까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 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물가 안정 지속과 함께 과잉 긴축 위험을 언급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둘 것으로 판단돼. 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중립적이겠지.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3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약간이라도 유입된다면 어떨까?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오늘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길었네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한 5개 회사의 실적 발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당한 변동성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어서 통신 장비주, 중국의 춘절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끝으로 FOMC 회의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목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벤트들도 정말 많을 텐데 말이죠. 쉽지가 않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